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한 예를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뮬레이션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요.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이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이 V는 우리가 전기전자에서 얘기하는 볼트, 포텐셜입니다. 일렉트릭 포텐셜인데 일렉트릭 포텐셜을 1차에 그레디언트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 취한 값이 전기장이고 그 다음에 전기장에다가 그 위치에서의 전기 전도도를 곱을 하면 거기서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작은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은 라플라스 방정식은 특정한 위치에서의 값이 주위를 둘러싸는 곳의 물리량의 평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소자가 있을 때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있으면 게이트 옥사이드가 유전체이고 그래서 소스 쪽, 드레인 쪽, 바디 쪽에 전압을 잘 정의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전기장이 어떻게 분포할 것인지 이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보는 것처럼 이런 그 2차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XYZ 좌표기에서는 라운드 제곱 V에 라운드 X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V에 라운드 Y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V에 라운드 G제곱은 0이다 라는 2차 미분 방정식이 XYG에 대해서 나타나는 요거를 우리가 포텐셜 구하고 싶을 때 이런 관계식은 정의된다. 프리 차지가 없을 때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라플라시안 V는 차지 밀도에다가 유전율을 나눠주고 이것은 포화송 이퀘이션이라고 그러죠. 포화송. 자, 지난 시간에 요거를 간단하게 1차원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이걸 1차원에 대해서 0이란 것을 우리가 dv, dx란 것을 델타 h의 v의 x 플러스 2분의 델타 h 마이너스 v의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h에서 우리가 델타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가 이제 1차 미분 x 위치에서의 1차 미분이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결국은 한 포인트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h 델타 h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플러스 델타 h에서 x, ys의 값은 ys의 v 값은 델타 h 전에 v 델타 h 플러스 v 그 다음에 y 쪽으로 요 델타 h만큼 마이너스 y 쪽으로 델타 h만큼 해서 요 네 가지 포텐셜을 다 더해서 4로 나눠준 것이 2차원에서의 vxy다 라고 했었습니다. 3차원에서는 nearest neighbor가 이제 2차원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요점에다가 위로 요점 되기 때문에 6개의 nearest neighbor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2점을 중심으로 해서 x, y를 중심으로 해서 원하는 포텐셜은 그 6군데의 포텐셜을 합해서 6으로 나눠준 즉 평균인 값이 바로 이 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라는 것은 경계 조건이 주어져 있고 V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위치에서의 포텐셜이 주어져 있다면 그 임의의 위치의 포텐셜은 네 군데 위치에서의 합의 평균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가만히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 한번 풀어보는 쪽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런 요런 박스를 생각했을 때, 여기 박스를 두고 우리가 메쉬를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쉬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해볼게요. 한번 10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10개를 했습니다. 10개를 했고 위에 지난주 했듯이 여기에 쭉 여기는 여기에는 100V라 되어 있고 밑에는 자 밑에는 자, 요 밑에는 여기는 이제 0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 포인트에서의 전압은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의 전압의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 점은 이 점, 이 점, 이 점, 네 군데의 평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요 바운더리 여기에 전압과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잘 정의를 하면 여기 초기값을 다 0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다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초기값은 0이지만 이게 내 위치에서의 각각 다 합을 해서 요 값이 바뀌는 거를 계속 돌려가다 보면 어느 특정 값에서 수렴할 때 그 값의 전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한번 이제 해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이제 전압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메쉬를 방금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좁혀서 그림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 평균점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어서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메쉬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고 import numpy/snp 자 이렇게 가지고 처음에 2차원 어레이를 제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v 포텐셜이니까 이제 np의 제로 초기 값을 다 제로로 놓겠습니다. 요 사이즈를 메쉬 사이즈를 우리가 방금 메쉬 사이즈를 이제 메쉬란 거를 한 정의를 하고 10으로 10개 10 by 10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면 왼쪽 바운더리, 오른쪽 바운더리, 위 바운더리, 아래 바운더리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메쉬에 대해서 메쉬 플러스 2 위, 아래, 그 다음에 메쉬 플러스 2 이렇게 해야지 이제 초기 값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메쉬 사이즈가 딱 정의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정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V를 살짝 보면요. V를 살짝 보면 다 0이구나 라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메쉬가 10 by 10이면 위에 베리어하고 밑에 인터페이스가 각각 전압이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의되어야 될 부분은 V에 이제 그 메쉬의 바로 바깥과 그리고 요 바깥에 모두가 다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or에 이제 메쉬 개수만큼 다 보면 위에서 아래 요거는 우리가 이제 0,0으로 생각해서 이제 V에 0에서
i 플러스 1도 하게 되면 i가 0일 때 여러분 보면 i가 빠졌네요. 자, i가 0에서부터 메시 사이즈 10까지니까 0부터 9까지입니다. 그러면 0부터 9까지면 i 플러스 1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고 이게 x에서 0의 그 요 밑입니다. 아래 0에서부터 여기 i 플러스 1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게 다 0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위로 생각했네요. 0에서부터 컬럼으로 쭉 가는 거 생각해보면 여기가 100V입니다. 100V고 그 다음에 여기 행이 쭉 바뀌는 거 있죠? V에 i 플러스 1 행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에 0인 것도는 0이고 그 다음에 V에 이제 메쉬 사이즈에 플러스 1 아니요 이게 i 플러스 1인데 위치가 메쉬 위치에 플러스 1 컬럼인 경우에 얘도 0이 될 겁니다. 결국 i 플러스 1의 0은 위에 0에서 i 플러스 1은 쭉 100으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컬럼 0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i 플러스 1 i가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컬럼이 메쉬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i를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밑에가 남았죠. 밑에는 v에 행은 메쉬 플러스 1이고 열은 i 플러스 1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에 따라서 위는 100V 왼쪽 벽은 0V 오른쪽 벽은 0V 그 다음 아래 뚜껑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살짝 또 한번 볼까요? 한번 V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 됐는데 지금 요 위에는 100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래는 0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운더리는 다 0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값이 0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파트는 여기서 이제 베리어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도 이제 내부는 이미 0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0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군데의 합이니까 결국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for i의 in range mesh 사이즈에 for j의 in range의 mesh 이렇게 해주면 0부터 9까지가 될 겁니다. 그럼 V의 포텐셜 어디냐면 i 플러스 1 j 플러스 1의 위치에 있어서 포텐셜은 네 군데 포텐셜의 합입니다. 그러면 행이 바로 전에 i 에 j 플러스 1 행이 바로 전에 거 플러스 v에 행이 바로 다음에 거 i 플러스 2에 j 플러스 1 위치고 플러스 v에 다음에 행은 똑같고 j 열이 앞에 거 j 플러스 v의 행은 똑같고 그다음 열이 j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한 점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 왼쪽, 아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기 4가 되겠죠. 이게 4가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 번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V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V 돌면 여러분 보면 한 번 평균이 되어서 위에 보면 지금 100인데 바로 밑에는 25가 되었죠. 25가 되었고 또 그 다음은 6.25가 되었고 그 다음은 1.25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값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값들이 그 다음 평균을 취할 때는 처음엔 다 0이었는데 값이 생김으로 인해서 값이 업데이트 되니까 그 다음 한 번 더 돌리면 또 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여러 번 돌린다 생각하고 trials라는 걸 정의하고 trial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일단 한 번을 해보고 for에 for k의 in range trial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느냐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횟수가 나오겠죠. 한 번 횟수하면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V. 자, 이러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러면 한 번 방금 돌았으니까 방금 돌았는 걸 또 평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이 값이 딱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요거를 이제 한번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플러스를 해보면 우리가 x, y를 이제 컨투어 플러스로 메쉬 그리드로 이제 x하고 y 요 x, y를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데요. x를 어떻게 하냐면 레인지에 1에서 메쉬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y는 레인지에 우리 이거를 밑으로 하나 셀을 새로 할까요? 자, 새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x 레인지는 자, 요 x 포지션을 보면 x에 이거 하면 1에서 11까지죠. 여기 보면 리스트를 해보면 자, 리스트를 해보면 자, 1에서 10까지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고 그 다음 y는 똑같이 리스트에 레인지에 1에서 메쉬 플러스 1 하면 y는 1에서 10까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메쉬 그리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한 다음에 컨투어 플러스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컨투어 플러스를 lid i 플러스 splt로 하고 이제 컨투어 플러스 그리는데요. 그래서 컨투어스는 plt 컨투어에 이제 x, y 요거를 여러분 0에서 메쉬 2까지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행렬은 이게 0에서 메쉬 2까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쉬 그리드를 정의하고 x, y에 대해서 이제 나온 값이 이 포텐셜 v니까 이렇게 해서 10 간격으로 하고 컬러 맵을 rd 그레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옐로 rd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plt show 자, 이렇게 보면 자, 그림이 이제 여기 x는 0에서 11 그 다음 y는 0에서 11 그리고 v는 0에서 11인데 중간에 값이 한번 바뀐 것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드를 한번 숫자를 붙여줘서 컬러 라벨을 컨투어에다가 안에다가 내부적으로 숫자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처음 했을 때 여기 밑이 90이고 80이고 요 10 중간쯤에 갔을 때 이미 10과 0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실행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쭉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포트를 제가 제일 앞에 보내고요. 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트라이를 이제 요거를 앞에 트라이얼로 붙이고요. 저는 이렇게 하기를 다음에 요거를 잘라서 이제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하는 부분을 싹 다 붙이겠습니다. 플랫하는 부분을 여기 싹 붙여서 그대로 잘라서 자, 이렇게 앞에 가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렇게 붙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그렸을 때 한 번 돌렸을 때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한 번 돌렸을 때 포텐셜은 자, 여기서 트라이얼이 하면 자, 이렇게 중간이 10이 되는데요. 여러 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트라이얼을 한 10번 돌려보겠습니다.
10번 돌리면 보는 것처럼 이게 점점 10으로 위로 올라갔죠, 지금. 그래서 10, 20 해서 12 중심 정도의 전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트라이를 한 100번 해볼까요? 100번 하면 중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2 중간에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500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500번 해서 돌려보면 12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10, 20, 30, 40 여기 올라가고 요 밑이 100V라면 위에가 10V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1000번 해볼까요? 한번 1000번 해보면요. 1000번 해보면 1000번 해보면 이런 해보면 이제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걸 여러 번 돌리면 돌릴수록 이런 포텐셜이 어떤 값의 수렴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쉬를 좀 더 늘려가지고 10이 아니라 한 100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이 그림보다 조금 더 스무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아무래도 10의 10배가 되겠죠. 10 곱하기 10이 되니까 100배가 되겠네요, 시간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100을 메시해서 1000번 돌리는 계산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 나오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중간에 얘가 돌 때마다 트라이얼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돌 때마다 특정한 위치에서의 그 값이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 라는 걸 사실 보고 싶습니다. 이걸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0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한 20으로 하고요.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00으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하면 그림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그려졌죠, 그죠? 20 정도만 돼도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돌 때마다 값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기 이렇게 돼 있었군요. 이렇게 되어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값이 어떻게 되는지 프린트에 V에 여기서 메쉬의 2분의 1 되는 지점 메쉬의 2분의 1 되는 지점 콤마 메쉬의 2분의 1 되는 지점을 계속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은 10,10에서 프린트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실행해보면 run 해보면 자, 이렇게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V에 10,10 보면 쭉 이제 값이 되는데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10,10의 값이 초기에 0이었기 때문에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다가 점점 돌수록 주위에 nearest neighbor 값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때 업데이트 되면서 원래 찾고자 하는 값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수렴이 되어서 23.08에서 22에서 거의 23이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많이 돌리면 200번 돌리면 200번 돌리면 쭉 가서 쭉 뒤로 가보면요. 26.56에서 거의 소수 두째 자리에서 거의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300번 돌려볼까요? 한번 얘를 한번 300번 돌려서 실행해보면 쭉 가서 뒤에 가보면요. 26에서 26.93이 되어서 거의 값이 26.93이구나. 중심에서 26.93 정도의 볼트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값이 계속 같은 값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이제 그 주위의 평균값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용한 것이 바로 수치 해석적으로 방금 풀어본 것이죠. 그래서 초기 값은 다 0이 돼. 보면 처음에는 이 값은 이 네 군데 값의 평균이고 이 값은 이 값의 네 군데 값의 평균이고 그 다음 평균을 하게 되면 한 줄 쭉 하게 되면 처음에 0이었는데 값이 다 업데이트가 되죠.
다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다 0이었는데 또 네 군데 다 더하면 또 값이 쭉 바뀌고, 그다음 밑에 쭉 바뀌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다음에 이 점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는 밑에 없던 값이 생겼기 때문에 네 군데 값을 이제 업데이트 하게 되면 이 값이 또 바뀝니다. 결국 임의의 위치에서 그 값이 수렴할 때까지 쭉 얘를 시뮬레이션 돌리게 되면 바로 라플라시안 phi는 0, 라플라시안 v는 0이라는 포텐셜이 그 어떠한 특정한 위치의 포텐셜이 같다라는 것을, 포텐셜이 그 주위의 네 군데의 평균이다라는 것을 단순한 값만 이용해도 방금 여러분 본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 간단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에서 이런 전압과 전류 밀도에서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자 특성을 계산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도구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좋은 툴이 또 있습니다. 좋은 툴이 있는데 이런 방금 직접 계산을 한 경우 말고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FlexPD라는 프로그램을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크립트 기반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하나 보는 것처럼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제 방금처럼 라플라스 이퀘이션처럼 이렇게 그 베리어블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정의한 상태에서 이퀘이션을 정의하고 그 다음 바운더리를 정의해서 거기에 전압을 정의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FlexPD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랬을 때 방금처럼 파이썬 기반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어레이 기반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값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스크립트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를 정의하고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정의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보면 타이틀의, 베리어블의, 데피니션의, 이퀘이션의, 그 다음 바운더리를 정의를 해서 우리가 포텐셜을 정의하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자 했을 때 간단한 여러분들이 플렉스 PD라는 걸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이런 PD 솔루션이라는 데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런 공간적으로 덴시티라든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예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덕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운로드에서 라이트 버전이 있는데 이 라이트 버전이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냐 리눅스냐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예를 보면요. 우리 스크립트 기반으로 우리 정의를 하는데 이 스크립트 기반으로 정의할 때 이런 형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정의를 하는데 제가 살짝 스크립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FlexPD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자, 설치를 해서 이제 실행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을 했고, 자, 실행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하는데, 하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 스크립트, 한번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제가 여기에,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여기에 커패시터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말고 여기다가
여기에 커패시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파일에 뉴 스크립트에 커패시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바탕 화면에 다 해봐야겠다. 자, 여기다가 커패시터 캡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캡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처음에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글자가 좀 작네요. 잠깐만요. 글자가 조금 작죠? 작은데, 여기서 타이틀, coordinates, variables, equations, boundaries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그 실제 계산했던 거를 하나의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를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직접 풀 수 있는 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치하고 나서 이 플렉스 PD를 설치하고 나서 한번 저희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설치하는 걸 해보기 바랍니다.